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궁금한데 고정환 원장님 바쁜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가 많이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신호등을 준비해놨거든요. 네. 빨간불이면 멈춰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초록불이면 건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좋다 하면은 초록불이 예, 되는 거고. 예. 초록불. 네, 네, 초록불. 우리가 파란불, 초록불 신호문 내니까 이제 초록불로. 네. 네. 자, 어떤가? 자, 부동산 시장 올해 네. 초록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저는 빨간불로 하겠습니다. 멈춰. 네. 왜냐하면 좋다 나쁘다 개념에서 보면 네. 지금까지 쭉 좀 얘기가 이어온 결론이 뭔가 윤석열 당선이 되고 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그 재건축 재개발이 촉발된 또 가격 그다음에 이제 세제 완화도 그렇고 서울 지역의 전세값도 그렇고 집값도 좀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급등은 안 하겠지만 상승이냐 하락이냐 보면 좀 상승 쪽에 그런 면에서 좀 지금은 좀 정책의 조율이나 수정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려감에서 빨간불을 선택했습니다. 좀 걱정된다. 네, 네, 네. 걱정된다. 지금 이 공약대로 갔다가는 네. 수도권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그 부분이 걱정이 상승 된다. 요인이 더 많아요. 예, 걱정된다. 자, 주택 공급이 이번에는요. 주택 공급 좋아진다, 나빠진다인데 주택 공급이 좋아지면 초록불이고 나빠진다면 빨간불. 네. 아 노란색도 있어요. 아, 노란색 있어요? 노란색 지켜보자. 아, 지켜보자. 잠만. 예, 저는 파란불입니다. 아, 초록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250만 가구 호, 그다음에 서울하고 수도권은 150만 호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예, 집값 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을 억제했잖아요. 수요도 억제하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을 소홀히 한 문제가 결국은 5년 동안 집값을 뭐 미친 집값, 미친 전세를 그런 생산한 가장 큰 그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250만 호는 그 상당히 적정하고 달성 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을 어떻게 공급하는가 지금까지 역대급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 200만 가구를 빼고는 아무도 사실은 이 양적 목표를 달성한 점은 없어요. 쉽지는 않아요. 말만큼이나. 그때 일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럴 때였나요? 네. 그 외에 다른 분들 전부 다 공약한 만큼의 목표 물량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네. 시간은 걸린다. 네. 지금부터 해도 한 5년은 걸린다. 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연 내 집 마련의 기회 올해가 최적기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 하나, 둘. 셋. 둘. 네, 저는 초록불. 올해가 내 집 마련하기에 아, 그래요? 뭐 최적기는 아니에요. 이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오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한번 매입하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거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주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죠. 사실은 두 가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신체에 비유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릎 아래에서 사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언제였을까요? 지난 2013년, 14년, 15년이었어요. 근데 이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집값이 어깨를 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게 조금 하나 걸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가 더 중요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걸 사이클 원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리더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많아서 10년 후를 고려하면 10년.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전세 살아야 돼요. 그럼 전세 오르는데 전세를 살 것인가 내 집을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로 보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분양 같은 걸 통해서는 내 집 마련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좀 던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규 분양, 사전 청약 여기다가 특별 공급,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이 특별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이 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때 이때 내 집 마련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가 내 집 마련에 또 잘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월세 시장의 전망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전보다 전월세 시장은 나아진다, 괜찮아질 거다 이러면 초록불이고요. 마찬가지로 힘들다, 전월세 힘들다 이러면 빨간불입니다. 하나, 둘, 셋.
힘들다. 네. 올해도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좀 그러니까 아까 지역 전국이 아닙니다. 네. 예, 부동산은 지역별로 이제 계층 구조화 되어 있어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금 얘기를 드린다는 가정을 지금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전월세 시장은 내리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전월세 시장은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전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결정되면 월세 전환 이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월세 전환 이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여지가 작년만큼은 아니에요. 예,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역시 오를 확률이 높다. 또 두 번째는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한 3만 호 가구 정도 되는데 한 5만 호 정도가 매년 입주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2023년까지는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줄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또 전세가 불안해지면 매매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른- 집값이 또- 오르면은 전세 오르고 월세 오르고 다 네. 오르게 되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데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은 반드시 올라요. 그런데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전월세 전세가 가격이 꼭 바로 오르진 오르지는 않아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공부, 학술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네.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월세 가격의 안정에 그러니까 공공임대라든지 공공분야 또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이런 물량을 많이 늘리는 거 여기에 좀 정책의 방점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고 예, 지방은 좀 달라요. 지방은 공급이 좀 많은 대구나 대전이나 부산 이런 지역들은 최근에 공급이 좀 많아졌어요. 네.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된 혹은 내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지역별로 좀 다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서울의 전월세가 오르면 또 이게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된 건데 경기도와 인천도 반드시 따라서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건 집값도 좀- 그렇죠. 예,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자산 관리에 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값 5년 후엔 떨어진다고 보시는지 떨어진다면 초록불 더 오를 것 같다. 5년 후입니다. 5년, 5년 후를 예, 보면. 예. 5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초록불, 더 오를 것 같으면 빨간불. 그런데 지금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노란불. 이렇게 네, 됩니다. 5년 후. 예.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네. 자, 이게 뭐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조차도 오른다 내린다 막 오래 오르냐 이렇게만 하고 또 10년 후 이렇게 보는데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예, 우선 5년 후니까 중기죠. 네. 예, 그 윤단선인이 이제 임기 말 이렇게 보는데 아까 공급 확대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이 된다면 실행 방안이 수립된다면 네. 가격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내릴까 하는 건데 이건 저의 개인 의견이 좀 묻어 있는데 저는 2024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요.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상기 신도시도 2025년 이후에 아마 늦어도 2026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돼요.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왕소, 네. 고양 창릉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도 2026년, 27년 되면 또 입주하는 곳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뭐 강동, 둔촌, 주공도 있고 예, 그렇게 본다면 4, 5년 후에는 집값이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또 주의할 게 1, 2년 후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른다. 오히려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를 요인이 많다. 그리고 또 한 번 5년뿐만 아니라 10년, 뭐 물론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또 네. 다른 변수가 되겠지만 서울은 2040년까지는 인구가 좀 감소해도 서울로의 인구 이동, 도시 이동, 또 서울을 대체할 만한 곳이 뭐 세종시가 수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은 2030년까지 서울은 2040년까지 우리보다 앞선 20년 앞선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나 런던을 보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은 높다.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10년 후 정도 같이 내다본다면 네. 오늘 그 의미를 단기, 중기, 장기의 영향이 다르다. 네. 그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오늘 이런저런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총 정리하는 끝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결국은 사야 되잖아요. 집을. 예, 언제 집을 언제 사야 되는지 또 집을 사면서 우리가 그 재산의 가치도 있어야 돼요. 꼭 살려고 그러는 게 자꾸 오르고 좀 올라줘야지. 뭐 영향을 받으니까 돈도 함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일부러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오늘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정리해 주시려고요. 가장 중요한 결론 맺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늘 우리가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는 뭐 주식하고 다릅니다. 네. 뭐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장기 계획을 가져라. 그리고 조금 두 번째는 삼박자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할까?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크게 빗나가지 않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시기 선택, 살 때인가 팔 때, 물론 가장 낮을 때 사야 너무 되겠죠.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 세 가지만 선행 지표만 지키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이 시차가 1, 2분기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터질 때, 이 주식도 마찬가지 선행 지표예요. 이게 한 2분기 정도 선행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시간을 충분히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변동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거래량이 줄었나 안 줄었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내리다가 어느 날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후쯤에서 2분기 연속 오르면 이러다가 매매 가격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땅값이 또 꾸준히 오르잖아요. 그러면 땅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아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몇 천만 원 매덕을 벌 수 있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제가 언제까지 활동할지 모르지만 뭐 제가 언론에 쓴다든지 또 뭐 살집 팔집이라든지 이런 것 좀 참고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에요. 오늘 또 서울 지역이 우선 가장 중심으로 보라. 네. 그리고 도심과 외곽과 교외 지역, 도심부터 늘 오른다는 것. 그다음에 도심이 오르고 나면 아까 우리가 6군데 살펴봤잖아요. 이곳이 오르면 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것도 법칙이에요. 네. 의심할 필요 없어요. 광화문이 오르면 마포 오릅니다. 네. 여의도 오르면 마포 오른다고 봐야지 오를까 내릴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쓸모없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네, 이런 부분 지역 선택을 잘해라. 세 번째는 상품 선택인데 오늘 여기까지 주거도 자산이고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돼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행정 계획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도시의 성장은 국가가 하거든요. 개인이 할 수가. 이번에 용산 같은 데 만약에 청와대가 이전한다면 이 부분도 행정 계획인 거예요. 개인이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활성화와 그 부동산 가격 이게 중요하잖아요. 변동. 여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네 가지. 청와대가 옮겨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공원화가 빨라질 것 같지 않아요? 민족공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센트럴 파크에 미국에 버금가는 공원이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안 갈 거야. 청와대가 싫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되네요. 또 남성까지 연결이 되고 이게 한강하고 연결이 돼요. 거긴 또 개발이 빨라지겠네. 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굳이 그것이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보고 선택하시라. 그리고 이제 개별 부동산은 아무래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니까 대지 지분이 넓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보면 알죠. 건물의 가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 지분을 잘 보아라. 그리고 이 지역의 새로운 교통망이나 재정비, 오늘 재건축 재개발을 재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또 정부에서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가 이런 걸 보고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 빠른 곳이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본다면 삼박자를 잘 맞춘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산적 의사결정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정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